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북한 김정은 정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 히틀러의 나치로 비유하면 SS 친위부대, 우리로 말하면 국정원, 북한은 이제 국가보위성이죠. 체제 수호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정보기관이면서 북한 정권을 받드는 최후의 보루죠. 대한민국도 국정원은 대한민국의 눈이 기도 하고 또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우리 국정원 요원 가운데 북한으로 탈출한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강제로 끌고 가기 전까지는. 자, 그런데 북한의 국가보위성 요원들이 20명 이상 탈출해가지고 일부는 대한민국에 왔고 또 일부는 중국을 포함해서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2011년도 6월 20날에 류경 국가안전보유 부부장, 해담탕 부부장인데 이 사람이 이제 김정일의 측근이었고 소위 북한의 조르게라고 할 만큼 정보의 천재,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장성택과 싸우다가 먼저 이제 참살당했습니다. 자, 류경의 직속 부하였던 중장급, 그러니까 국장급이죠. 이 중장급 보위부 최고위층이 이제 대한민국으로 왔고 현재 비공개적으로 이제 숨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국가보위성 역사상 가장 직위가 높은 중장급이죠. 국장급이고, 자, 이 사람이 한국에 왔고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한번 특종으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군 보위부 국장급 박원호가 이제 탈출했다가 체포가 돼가지고 북송된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김정은 비자금 3천만 불을 가지고 뛰다가 걸렸죠. 자, 그 이후에 베이징 주재 국가보위성 대표부, 그리고 이제 선양, 그리고 동남아 지역, 그리고 이제 함경북도 무산군, 황해도, 자, 이런 지역에서 많은 북한의 국가보위성 요원들이 물론 직책은 다양한 차이가 있지만 무더기로 이제 탈출을 하고 있고, 해외 나가 있던 국가안전 대표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한 10명 이상이 지금 한국으로 안 왔지만 제3국에 체류하면서 잠적한 이제 이런 정황들이 이제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국가보위성이 왜 이렇게 형편없이 무너지고 있냐? 이걸 이제 보게 되면 이것도 김정은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항상 토사구팽이라는 게 있죠. 사냥개를 풀어가지고 누군가 죽이게 되면 그 죄에 대한 원망이 이제 김정은에게 쏠릴 때 이거를 국가보위성 사냥개들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항상 토사구팽을 또 해왔습니다. 장성택을 죽이고 나서 김승년 부부장 11명을 또 공개 총살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국가보위성 권력을 개인 권력으로 옮겨가지고 김정은에게 대항하려고 했던 김원홍 국가보위상을 척결했는데, 김원홍 부상과 함께 5명의 차관급, 그러니까 국장급이죠. 차관급 5명의 최고위층 국가보위성 요원들을 김정은이 고사기관총으로 총살했다. 이거는 이제 이병헌 국정원장이 직접 밝힌 내용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자, 이 사건이 굉장히 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 이후에 국가보위성 그 청사안에 김정일 동상이 이제 세워져 있었는데, 김정일 동상을 김정은이가 파라고 그랬습니다. 파가지고 국가보위성에는 이 동상을 모실 수 없다. 아니, 국가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에 김정일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이건 무슨 상징적인 의미가 있냐면 국가보위성을 만든 게 김정일입니다. 그래서 김정일이자 곧 국가보위성인데, 이거를 파내게 되면 국가보위성은 도대체 뭐가 되는 겁니까? 지금은 다시 또 갖다 놓긴 했지만 김정은이 국가보위성에 대한 신뢰를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늘 이제 정보기관은 최고 지도자를 보위하기도 하지만 최고 지도자의 약점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후의 배신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조직도 바로 국가보위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대한민국도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김재규, 그 당시에 김재규 중앙정보부 부장이 이제 박 대통령을 시해했습니다. 그만큼 중앙정보부나 북한의 국가보위성이나 이 정보를 다루는 이 부서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최고 지도자의 아주 이제 그 신복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최고 지도자를 가장 위협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조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김원홍 사태 이전에 국가보위성 정치국장, 우리로 말하면 국가보위상,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 원장이 있고, 또 북한은 집권당의 예를 들면 그 총책임자가 국가보위상보다 더 높은 직위에 있는데, 그게 바로 정치국장입니다. 정치국장이 국가보위상을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정치국장이라는 사람이 총살당해가지고 엎어진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조직국장, 무슨 선정국장 해가지고 개싸움 나가지고 국가보위성이 완전히 이제 개판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건들이 막 겹쳐
겹치면서 김정은 시대의 국가보위성은 엉망진창으로 지금 변질되고 있는 겁니다. 자, 요즘에 김정은이 국가보위성 요원들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또 뭐가 있냐면 국경 지역을 통제하는 국가보위성 요원들, 그리고 이제 해외 출장 나가는 사람들, 이런 북한의 요원들이 불법적으로 인터넷이 되는 휴대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중국의 통신사의 칩을 이제 끼워가지고 신의주에 가게 되면 다 그걸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누가 국가보위성 요원을 검열합니까? 검열할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외부 인터넷을 보는 것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이거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명목을 가지고 다 보는데, 그걸 보다 보게 되면 국가보위성 요원들이 제일 먼저 사상이 변하고 북한 체제에 대한 염증이 더 빠르게 이제 변화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그 직책에 복무하고 있지만 사상적으로는 완전히 변질된 상태에서 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한 국가를 지키는 그 정보부 요원들이 20명 이상이 지금 떼거지를 탈북해서 도망갔다는 것은 도망간 사람만 성공한 것이지, 실제로는 도망을 치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더 많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100명 이상이 도망치다가 실패해서 죽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김정은 정권의 그 최후의 보루인 국가보위성이 지금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변화되고 있고, 그 요원들이 탈출을 하고 있다. 지금 뭐 외교관들이 오는 것들은 다 지금 알고 있지만, 그 북한의 마지막 보루인 국가보위성 요원들이 탈출하고 있다는 소식은 뭐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거를 좀 주시해가지고 취재를 해봤는데 외교관만큼이나 오고 있다. 참 중요하고 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국가보위성 내부의 사건들, 그리고 이제 이 요원들의 탈출 이런 이제 스토리들을 저희가 입수하는 대로 다시 한번 또 보도를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을 항상 시청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